예, 전주 출신 김성주 의원입니다. 사상 최장의 70일을 넘는 시내버스 파업을 맞으면서 도민들의 불편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불편을 감수하고 지켜봐야 되는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서 도지사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먼저 이번 파업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빠른 해결을 위한 대책이 무엇이며 이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순서로 묻고자 합니다. 먼저 사태 해결을 하려면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정확한 사실에 대한 이해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파업 사태의 출발은 임금에 대한 소송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지난 2005년에 호남역의 퇴직자 8명이 잔업이나 특권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 계산에 대한 지급을 받지 못하고 이거를 제외해서 받아온 것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1월달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함으로써 이 사태의 발단이 되었죠. 제가 이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그에 따라서 전주 시내 5개 버스사 456명이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전주지법에 제기해서 진행 중인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이 와중에 기존의 노조인 한국노총사나 자동차도 전북지부와 회사 측이 단체 교섭을 실시하면서 노조원들의 임금을 4.5% 10만원 인상하고 대신 통상임금 관련된 소송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고 모든 민형사상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그에 반발해서 전체 조합원 중 728명이 민주노총 소속 운수노조로 선별 조직 변경해서 새로운 노조가 등장한 내용도 알고 계시죠? 예. 자, 여기서부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파업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의 운수노조, 민주버스 본부가 하고 있는 파업이 복수노조 관련된 법에 위반됩니까? 아니면 적합합니까? 일정할 권한은 저희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 버스 파업이 불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저희들에게 전주시에게 통보한 바에 따르면 불법입니다. 그 노조에 대한 합법 여부는 판단할 수 없고 파업 행위는 불법이다 이런 견해를 갖고 계시다는 얘기죠? 네, 그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불법 파업이라고 하면 왜 정부나 검찰과 경찰은 이 불법 파업을 제지시키지 않고 있나요?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했고 그 후에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대해서는 문의한 바 있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전주시에게 공문을 보냈고 저희들께 말씀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경찰청의 입장은 불법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고 그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업 자체가 불법이라는 게 아니라 파업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제지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작년 12월 8일 전주지법에서 노조 측이 제기한 단체교섭 응답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인 사실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의 골자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네, 전주지법에서는 민노총 운수노조는 선별노조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복수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권이 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법원의 판결은 또 여러 가지 노동부의 판례 사례를 보면
현재 운수노조의 복수노조 인정은 정당한 거죠? 합법적인 거죠? 아닙니다. 하여튼 그게 정당 여부는 저희 전라북도에서 그것을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법 합법 개혁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씩 할게요. 내가 그거에 대한 먼저 우리 지사님의 견해를 전라북도 견해를 듣습니다. 전라북도 견해 연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또 하나는 인천지법의 경우에는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하나의 사업체의 교섭 창구의 이중화로 인한 노사관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체 교섭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똑같은 개별 사업장의 단위 노조의 경우에 복수 노조를 불허한다는 거고요. 네. 산별 노조는 이미 복수 노조 체제입니다. 교육청에서 전교조와 한교조하고 동시에 단체 교섭을 진행하는 것처럼 버스 노조의 경우에도 자동차 노조와 운수 노조 양 당사자 간의 산별 교섭이 진행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왜냐하면 복수노조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지사님께서나 도에서는 복수노조 인정 여부에 대해서 답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네. 복수노조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의 답은 어떻습니까? 노조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도 현행 노동법에 따라서 산별 노조로서 정상적인 노조로 인정되고 있고 또 파업 자체가 불법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노동부의 해석도 오락가락하면서 현재는 불법 여부가 불확실하게 된 상태에서 왜 파업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수노조, 민주노조, 운수노조 지부에 대한 노동조합으로서 인정 여부가 가장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노조 인정 여부를 다투는 상황이라서 네. 쉽게 타결되지 않고 있죠. 네. 그래서 노조 인정 여부가 현 분쟁의 핵심인데 도가 노조 인정 여부에 대해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하면 이 사태 해결에는 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문제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 문제는 전라북도가 유권 해석을 내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가 유권 해석의 권한을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현행 운수노조가 민노조나 운수노조가 노조로서 성립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까? 그 정확한 판결은 공문을 보면은 이것이 광주지방 노동청 전주지청에서 본다면 전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교섭 미진에 따른 행정지도 결정을 받은 이후에 별도 조정 신청이 없이 곧바로 재행을 개시하는 것은 노조법 제45조 2항 위반이고 또한 정상적인 차량 노동조합법 귀노조에서 2010년 12월 8일 개시한 전면 파업은 다음과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7조에 규정된 절차 및 방법에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그랬지 불법이라고 주장한 건 아니죠? 하여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행위. 그래서 노사 간의 협상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나요? 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두 개의 복수노조가 생긴 것이 복수노조로서의 적법한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파업이 불법인가? 법의 테두리에서 인정받는 것인가에 대한 서로 이해 없이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게 우리 도지사님께서 이미 법이나 판례가 이미 예시하고 있는 복수노조 인정 여부에 대해서 해석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노동부 공문에 따라서 이 파업이 불법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행정의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불법 전주지청에 물어봤고 전주지청에서 이와 같은 이유로 정당성 인정받는 그런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해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태가 단순히 시민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파업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버스 회사에 막대한 수준에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조금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2010년 기준으로 전라북도는 분권교부세와 도비 시군비 합쳐서 모두 얼마 정도의 대중 서비스, 교통 서비스 개선과 재정 지원으로 투자를 했나요? 저희가 적자 노선에 218억, 벽제 노선에 164억, 기타 6억 원으로서 시군비 231억까지 합하면 돈은 160억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비까지 합하면 391억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자, 이렇게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에 관리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는 그 돈이 적절하게 쓰이는지 우리가 정산을 받아가지고 정산 검사를 하고 또 현지 지도를 도 관계 부문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발생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이 함께 지금 제도적 개선을 지금 저희가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셨나요? 그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죠. 문제는 지금 이와 같은 막대한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개선 여러 가지 관철되지 않은 데에 따라서 정확한 그 보조 지원에 대해서 근거를 밝히는 정확한 원가 계산이라는 조사부터 좀 저희가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지원이 되어 왔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네. 예. 자, 이제는 기존에 어떻게 해왔느냐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조속하게 버스 운행을 정상화하냐는 겁니다. 파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걸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도노는 이 파업의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셔 왔는지 짧게 답해 주십시오. 그동안 인해서 우리 도민들 불편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노사의 중재 문제에 가져가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노사 중재 협력을 수차례했고 또 관계기관과 합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회의를 여러 번 그런 중재 노력에 도지사님께서 직접 나서서 하신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하셨습니까? 비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왜 공개적으로 안 하셨습니까? 네, 공개적으로 저희 부지사 담당국장이 했고 노사 간에 먼저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저희 해결되지 않아서 저희가 주로 사측을 상대로 대화에 적극 나서서 촉구하는 여러 번 모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촉구한 비공식적으로 촉구한 적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서 압박하거나 중재한 적은 없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압박하는 행위로서는 저희가 사측에 대해서는 버스가 파업으로 운행되지 않는 데 대해서는 그만큼 저희가 보조금에서 삭감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삭감 조치입니다. 유일한 그게 최선 형성 조치였습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파악한 것이 이제 면허권 취소 여부 등등은 중앙기관과 협의 결과 그 파업으로 인한 장기 결핵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어렵다 이런 표시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중의 여론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전주시장이 나섰지만 전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전라북도의 최고 대표자인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여론은 올바른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일종의 노노 갈등이었고, 즉 민주노총 문수노조 지부를 노조로 인정해 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조가 극한적인 반대 대립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 이제 6월 30일이면 복수노조가 허용이 될 텐데 저희 전라북도는 복수노조로 인한 문제점을 지금 현재 먼저 이렇게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조정장치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중앙정부가 그 인식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실적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노노 갈등으로 이 사태의 원인을 본다면 정말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가 남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제안은 이렇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직접 나서서 중재와 압박을 직접 해라. 사측은 새로운 노조를 인정하고 교섭의 성실하게 나서라. 노축은 당장 교섭의 성사를 고집하지만 말고 교섭 시기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제3자의 보증에 맡기고 운행 정상화에 협조하라.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제안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님께서 특히 지사께서 직접 나서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정치권과 함께 그 하기로 의결을 하고 저희들이 교섭이라고 하면 노동쟁의를 풀겠다 그런 상대방의 제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섭 노조 인정 문제는 절대 그쪽에서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실패한 바가 있습니다. 즉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교섭 상대로 인정을 해줘야, 즉 노조로 인정을 해줘야 이것이 가능한데 여러 가지 교섭을 일단 해보자 그런 요구에 대해서 저희 사측의 반대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반대하면 아무 수단이 없다는 거죠. 네, 제가 그런 걸 이해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런 사태의 재발을 위해서 대중교통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관련돼서 기존의 준공영제, 일부 광역시에서 실시하는 준공영제가 있고 또 일각에서 주장하는 완전 공영제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아주 짧게 답변해 주시죠. 시간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공영제나 준공영제는 저희들이 실무 차원에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결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재정 부담이 너무나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비해서 서비스 개선 효과는 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준공영제는 채택이 어렵다는 것이 확실하고 완전 공영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더 지금 완전 공영제는 실질적으로 실시한 시도가 아직은 없습니다. 여러 사례도 하나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실패와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차라리 이제 우리가 교통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준공영제와 완전 공영제 대신에 제가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대안들은 이름은 없습니다. 단지 공영제, 즉 버스 노선에 대한 소유권을 개인 회사, 사유에 맡기지 말고 이거는 사회 공공재로 인식하고 이 노선에 대해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선 입찰제를 시행하는 겁니다. 이런 이 노선 입찰제에는 수익 노선과 비수익 노선을 포괄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농어촌 벽지 지역에 대해서는 최근에 도에서 연구하고 있는 DRT 수요 대응용 버스로 대응하는 것도 훌륭한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선 입찰제 이것도 새로운 제안이라서 일단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 중인 것은 방금 말씀하신 농촌형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제도 개선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도입하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 공공재로서의 대중교통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주로 대도시 중심의 교통정책만 있어 왔는데 전라도처럼 도농통합형 지역에서 새로운 대중교통 모델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전주 시내버스 파업 사태가 그런 것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도지사님이 적극적으로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